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6월 14일,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후네요. 5시 15분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제가 여러분 찾아뵌 이유는요, 물론 오늘 시장이, 한번 하락이 좀 들어왔죠. 그죠? 오랜만에. 시장이 하락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고점에 단기적으로 왔다 싶어서 한번 확인도 할 겸 해서 찾아뵙습니다. 우선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요, 특별하게 뭐 하락 쪽으로 몰아가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들을 보면 팔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록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 별로 팔지 않았고요. 선물도 샀고요. 특히 옵션도 보면 콜 쪽을 많이 샀죠. 그죠? 기관도 같이 콜을 사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하락은 그냥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락이 오늘로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내일 정도나 또는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늦어도 모레 정도에는 한번 반등이 들어오겠지만 그렇지만 그 반등이 오늘 바닥이 나오고 돌아서는 반등이 아니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락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크게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기관들은 조금 2, 3일 뒤를 또는 3, 4일 아니면 일주일 뒤를 보고 들어온 옵션이 아닌가 싶고요. 코스닥을 오늘 패대기 쳤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한번 찬물을 크게 끼얹었기 때문에 열을 좀 식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오늘 첫 하락이거든요. 크게 맞은 거는요. 그래서 내일이나 빠르면 내일 정도에는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그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고 다시 한번 재차 조금 더 하락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매매 동향 봤고요. 자, 크게 보면 뭐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우리가 주로 매매를 코스닥을 많이 하니까 코스닥은 오늘 한번 찬물을 한번 크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오늘 첫 하락이기 때문에 내일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하락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종합지수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종합지수요. 종합지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참 차트가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차트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봉선, 이평선이 다 모여서 에너지를 모으면서 충분히 여기서 에너지를 모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를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추세를 타고 쭉쭉 크게 가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매물 소화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모르겠어요. 다 쭉쭉 하고 있죠. 그죠? 자, 어차피 역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주봉 보시면 여전히 차트가 이쁘게 지금 그려져 있고요. 물론 보조지표는 가열권입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보는 거니까요. 적어도 2726포인트 코스피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725, 6 정도 많이 가면 2750.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코스피는 2700에서 2750구간까지는 크다란 저항 없이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2650푸들은 중간중간 지뢰밭이 많습니다. 갔다가 밀렸다 이런 지뢰밭이 좀 있습니다. 2750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 어디 갔나요? 이 구간에 매물 수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밀렸다 하면서도 꾸준히 꾸역꾸역 2750까지는 아니면 2725? 어쨌든 2700에서 2750까지는 상승한 이후에 그때 한번 좀 센 조정을 한번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열을 조금 식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는 만약에 오늘 18포인트 하락을 했죠. 그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전 고점 라인 요 자리 말씀드렸죠. 그죠? 요 2585죠. 이 자리 그죠? 그래서 2585를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2650까지 갔다 왔거든요. 2650까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벽이 있으면 그 벽을 2585를 돌파를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2650까지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다시 이 직전 고점 라인 근처까지 왔다가 아니면 또는 터치하든지 아니면 근처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되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2585포인트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2585포인트나 또는 2590 정도 또는 2600이 살짝 깬다든지 그럴 경우가 나오면 저점 매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 하긴 하고 매수하시는 게 뭐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85 정도에서 2590 정도 되는 자리까지 조정을 받고 돌리게 되면 더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2650에서 한번 2700 갔다가 이 3층에서 밑으로 확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나마 2층에서 떨어지게 되면 공포가 좀 덜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 2750에서 5층에서 떨어지는 거면 공포가 굉장하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2650 정도에서 2585, 2590은 그렇게 높은 층이 아니기 때문에 큰 공포는 없을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지지 라인은 2585에서 2590 요 자리가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기차주가 좀 오늘 세게 한 방 맞았죠. 그죠? 세게 맞은 이유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올랐으니까 맞았겠죠. 사마 알미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마 알미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12만원에서 13만원을 1차 고점으로 보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영상에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자, 12만원에서 13만원이 1차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요. 그 다음에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12, 3만원은 제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파동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파동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파동의 높이가 대략 12만원이 중심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대로 12, 3만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자 이제 1차 목표까지 왔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도달하고 나면 다시 한번 10만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9만원하고 10만원하고는 앞자리가 하나 틀리잖아요.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10만원을 돌파할 때 별로 뭐 어려움이 없이 바로 돌파해버리고 논스톱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밀리면서 10만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좀 다지고 나서 돌리게 되면 이 친구는 또 12, 3만원 돌파하게 되면 뭐 17, 8만원까지도 아니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지금 일봉으로는 이게 보시면요. 여기서 하나의 파동을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니까 대충 12, 3만원의 고점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저점이 여기 저점과 같이 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거를 하나의 파동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요. 그 다음에 눌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3파 상승 구간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한번 음봉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저점이 요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12, 3만원이 이번 고점이 이 친구는 완전히 고점이 나왔나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이번 사마 알루미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조정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재차 한번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점 매수는 뭐 10만원 테스트 한번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또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사마 알루미늄 수급은요 여전히 좋습니다. 기관들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시세를 뿜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좀 단타 성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기관이 꾸준히 산다는 얘기는 기관들이 12, 3만 원에 내 만족을 못하겠다, 막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관 물량이 던져지지 않는 한은요. 어쨌든 다시 저점 기회를 준다면 또 저점 기회를 보시고요. 내일 한 번 정도 이 친구는 13만 원까지 한번 갈지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12만 1,700원 고점 찍었지만 한번 잠깐 아까 말씀드렸죠. 120분 봉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요 고점을 살짝 넘기는 13만 원 정도까지 한번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12만 원이나 13만 원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요. 그죠.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11만 4,700원이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13만 원 장담 못 하고요. 저는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했으니까 어쨌든 고점 한번 거의 나왔죠. 분명히. 자, 다시 10만 원까지 밀려 내려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때 저점 매수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 알루미늄은 계속 전기차 중에서도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보조 지표들도 분봉성은 좀 내려왔죠, 그죠?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한번 반등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반등은 짧게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위에서 물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면 10만 원 테스트를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그 다음에요, 사마 알루미늄까지 봤고요. 성일 하이텍은 제가 성일 하이텍을 왜 여러분께 한 번씩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성일 하이텍은 굉장히 현재로서는 힘도 별로 없습니다. 수급도 그렇게 기간 조금 사고 있습니다만은 강력하지도 않고요. 근데도 제가 이 성일 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즉 성일 하이텍이 폐배터리 관련주니까 어차피 전기차주들이 어느 정도 7분 능선이나 8분 능선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일 하이텍에 또 한번 매기가 몰리면서 가장 전기차 관련 섹터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성일 하이텍은 지금은 무겁지만 제가 꾸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목표가는 있습니다만 여러분께 감히 공개하기 좀 그렇고요. 아직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성일 하이텍도 좀 무겁지만 지금은 성일 하이텍 매매보다는 사마 알루미늄이나 또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 이번에 코스모 신소재와 사마 알루미늄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전기차 섹터 중에서 에코프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제가 항상 여러분께 전기차 중에서는 사마 알루미늄,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였죠? TC 스틸 이런 종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에코프라고요. 사마 알루미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일 하이텍도 보시면 지금 무겁습니다. 남들보다 가장 많이 빠지고, 그죠? 무겁습니다만 성일 하이텍은 요 일봉상 추세선이 얼마냐면요. 대략 14만 원대는 지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4만 한 1,500원이든 14만 지난번에 14만 2,800원 찍지 않았나요? 14만 2,800원. 이 앞번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4만 2,800원. 예, 맞네요. 자, 14만 2,800원 정도 오면 사도 되고요. 또 혹시라도 14만 2,800원 살짝 깨더라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 14만 원을 깨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무겁더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점 매수 하시고, 이 종목도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은 또 16만에서 17만 원 요 사이, 18만 원 요 구간이 이 친구는 매물 구간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사마 알루미늄은 이미 고점을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거든 위에, 그죠? 걸리는 게 없는데 이 친구들은 아마도 좀 사마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거울 가능성이 많고, 이 친구가 비로소 탄력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18만 원을 강력하게 뚫게 되면 그때 따라 붙으면 됩니다. 고수들은요. 네. 자, 성일 하이텍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지수와 반대되는 인버스 성향을 가진 종목도 잠깐 보겠습니다. 인버스든 코퍼스든 그다음에 신용평가사 또는 경우에든 엘컴텍까지 포함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장의 주도주는 여러분 계속 주도주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의 주도주는 전기차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고점이 나오면 이 시장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한 섹터만 가지고 여러분 계속 매매를 하셔도요 괜찮습니다. 괜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 섹터만 주고받고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현재 이 시장의 주도주는 전기차고요. 두 번째는 이미용 재료 관련주들 있죠.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 같은 종목도 여전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나요? 네. 자, 이런 종목도 추세 여전히 좋습니다. 기간 외국인 수급 여전히 좋고요. 클래시스는 외국인이 주로 관리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관리하고 기관은 팔다가 이제 최근에 또 다시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기관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려 준 거고요.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좀 임의용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이 무너질 때 가장 늦게 무너집니다. 약한 종목이 먼저 무너집니다.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원텍 같은 종목들, 오늘도 올랐네 이 종목들, 그죠? 원텍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 이 종목은 조금 무겁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이죠.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이오플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고요. 이 종목은 완전히 시원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옆에 시원했거든요. 보시죠. 이런 종목들, 그죠? 여전히 이런 종목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비올이라는 종목도 여전히 실적 괜찮고 이런 종목들도 그 섹터거든요. 이 미용 그 다음에 의료기기 관련 쪽이라서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는 굉장히 무섭게 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 있죠. 그죠? 무섭죠. 그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언제 한번 무너지면 어휴 무섭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글쎄요. 이 종목을 가만히 보시면 5일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올라오고 있는 이 전환선을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요. 5일선하고 많이 떨어지게 되면 기다리셨다. 5일선 가까이 붙으면 또 일부 저 들어가셨다가 또 5일선 살짝 깨면 전환선 깨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도 여전히 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기관이 비율은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비율은 많이 올랐다, 그죠? 좀 부담스럽죠, 이런 종목,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저도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는 조금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비율 같은 종목들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렇게요. 많이 부담스럽죠. 일봉 보십시오, 일봉. 비율보다는 조금 낫네. 그래도 이 친구는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기차주들, 전기차주는 이미 충분히 이번에 한번 조정받고 돌아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주가 더 낫습니다. 그죠? 안정적이고요. 계속 그런 말씀 계속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메카 코리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이 친구도 요 정도까지는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죠? 여기 올라왔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이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아직 수급은 살아 있습니다만은 요 자리를 깨버리면 곤란하겠죠. 그죠? 장중에 깨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종가상으로만 이 자리 20에서 깨버리면 이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듯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은 저는 고퍼스나 인버스에는 지금 별 관심이 없고요. 평가사보다는 엘컴텍 오늘 좀 매수를 했는데 아침에 장초에요. 제가 엘컴텍은 1,500원 근처 한번 오면 매수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내려오다가 드디어 오늘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좀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마 알루미늄이 어느 정도 고점이 제가 말씀드린 고점 근처까지 온 것 같고 시장이 좀 너무 이격이 많이 아까 비율 같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엘컴텍은 신용평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보조 지표들이 바닥권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번 바닥을 찍습니다만은 바닥권인데다가요. 이 시종평가사들은 보시면 추세선의 하단부까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한번 좀 찬물이 한번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오늘 마침 들어왔습니다. 주봉 보시면 평가 정보도 추세선의 하단부까지 지금 같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요. 크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막히는 자리니까. 그리고 위에 곳곳에 이동평균선들이나 이런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지만 단기적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세선 하단부고 보조지표도 주봉상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고 일봉상 보조지표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고 물론 이평선은 기울여서 위에 머리에 많이 무거운 걸 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름대도 두껍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고점이 오니까 잠깐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뭐 하나 터져버리면 이것도 행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일단 들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왔고요. 그것도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이요. 저는 계속 지켜왔는데 요 자리에서요. 5월 24일부터 외국인들이 쭉쭉쭉쭉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때 조금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이 물량이 그대로 다 팔리지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쭉 사다가 그 다음에 조금 팔았는데 다 안 팔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변곡점이 단기적으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세는 저는 1700, 1750까지 2700, 2700 코스피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종평가사들도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려시장 정보는 좀 차트가 좀 더 좋죠. 이 친구는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를 뚫었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이 친구도 가더라도 요 정도, 요 구간 정도까지 가면 좀 끝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자리요. 그래서 대략 한뭐 11,000원 정도 전후 정도면 시세가 좀 마무리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주식이랑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이 친구도 보면 주봉성으로 추세선의 하단부에 지금 걸쳐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위에 지금 이동평균선이 지금 몰려 있는데 이 자리를 뚫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만약에 뚫어버리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지켜보는데 지금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시세를 내기는 어렵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엘컴텍도 한번 보시죠. 엘컴텍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00 근처 오기를 기다렸다 그랬는데 단기적으로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는데 엘컴텍도 보면 외국인들이 이날요 들어왔던 물량이 한 80만 주 되는데 중간에 많이 팔았습니다. 절반 이상 팔았지만 다 안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보고 있었고 또 1,500원이라는 단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 친구도 보시면 여전히 잠깐 보시죠. 일봉 보시면 120선 자리에서 한번 지지받고 돌릴 가능성도 좀 있죠. 어느 정도는 그죠. 물론 이 친구도 위에 구름대 장난 아닙니다. 그죠. 매물이 그죠. 그래서 보조 지표도 일단 침체권이니까 단기적으로는 한번 들어가는 볼 만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분봉상 120분봉도 아까 저점이었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엘컴텍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일은 아마 엘컴텍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 관련주가 내일은 조금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한 반등이 같습니다만은 엘컴텍도 내일은 지금 종가는 1,609원이지만 제 생각에는 내일 아마 이 친구가 1,500 한 뭐 88원, 뭐 86원, 뭐 1,590원 살짝 깨지는 그런 자리에 장중 저점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좀 약한 반등이 한번 오늘 고점을 넘기는 그런 약한 반등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도 지금은 큰 기대 안 하고 지금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밑에서 사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뭐 지금 이 종목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지수 관련주들, 전기차주들 좋은 종목들 있으면 그런 종목들 좀 저점 매수 기회를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시장이 조금 불안합니다. 저는 좀 더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엘컴텍이나 또는 시종평가사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주면 조금 소량을 담아 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